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스입니다. 주말마다 소개해드리는 한눈에 보는 비증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장중 변동이 상당히 컸는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0.31%, 나스닥 종합지수가 0.09%, S&P 500 지수가 0.23%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난주 핵심 키워드는 역시 FOMC 회의였죠. FOMC 회의에서 매파적인 입장이 여진이 계속 나오면서 증시에 하방 압력을 줬는데요. 이로 인해 국채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보였고, 금요일에는 연준 관계자 매파적 발언이 있으면서 증시에 하방 압력을 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연준 관계자 매파적 발언은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금리가 이전 전망에서 제시한 것보다 좀 더 높게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미셸 보먼 연준 의사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며 적시에 인플레이션 2%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고 한동안 제약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파월 연준 의장에 이어서 계속 하고 있어서 증시의 상승을 제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FOMC 이후에 국채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은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공포지수 빅스가 17.20을 기록하면서 저희가 중요시하는 200일 이평선에 가까이 있는데요. 뒤에서 차트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2년물,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요일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주 내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 보시면 국채 금리의 주간 상승세는 기술주로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 지수 하락폭을 더 크게 만들었고요. 3대 지수는 주간 하락을 보였습니다. 주요 업종 ETF 주간 등락률 보시면 전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경기소비재 업종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번 주 체크포인트는 좀 많은데요. 먼저 인플레이션 지표 29일 금요일날 PCE가 있고 미시간대 1년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PCE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미시간대 1년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이전 주와 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 관계자의 연설 반응 여부 체크가 이번 주에 필요해 보이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오십니다. 매파적인 FOMC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준 관계자의 매파적 연설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체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매파적 발언에 하방 압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3대 지수가 주요 지지라인 테스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뒤에서 대표지수 차트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예산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업무 중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고요. 최근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유가와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도 또한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앞서 28일 목요일날 장마감 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유심히 관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27일은 코스트코, 29일은 나이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FOMC에 대한 투자은행 평가인데요. 9월 FOMC 경제전망 서머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정책금리는 동결했고요. 만장일치였습니다. 정책 결정문의 변화가 있었는데 경제활동 확장 속도는 완만한에서 견조한으로 수정을 했고 일자리 증가세는 강력한에서 느려졌으나 강함을 유지로 수정했습니다. 경제 전망은 이걸 보시면 되는데요. GDP는 올해와 내년 상향 조정을 했고요. 실업률은 2025년까지 하향 조정, 물가는 올해 PCE는 상향 조정했지만 코어 PCE는 하향 조정, 정책금리는 올해는 유지했지만 이 부분 내년은 상향 조정했다는 점이 증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7월 FOMC에서 내년
정책금리 전망을 4.6에서 5.1, 5%대 계속 유지한다라는 것. 이 때문에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면서 기술주에 좀 더 하방 압력을 주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밑은 정책금리, 이번 9월 FOMC에서 제시한 것인데요. 올해는 5.6, 내년에는 5.1의 중간값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5.6이라 하면 남은 두 번의 FOMC에서 25bp 정도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내년 5.1이라는 것은 내년 정책금리 인하를 크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를 정리해보면 경제 전망에서 내년 중 금리 전망이 예상보다 크게 상향 조정되고 정책금리 인하 전환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암시한 점이 매파적으로 시장에서는 해석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올해 두 번의 FOMC가 있는데요. 11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73.7, 25bp 인상 가능성이 26.3입니다. 현재로서는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보시면 제가 9월 FOMC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갖고 왔는데요. 이전에는 현 금리 상태를 올해 유지하고 내년 올해 25bp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FOMC 이후에는 추가 금리 인상은 없지만 현 금리를 좀 더 길게 유지하고 내년 7월 25bp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 밑은 9월 FOMC에 대한 투자은행의 의견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번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였으나 금년 중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당사는 11월에 25bp 추가 인상 전망을 유지한다라고 의견을 냈고요. 웰스 파고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연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면서 금년중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도 금년 중 정책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 3월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는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대표 투자은행에서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올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좀 팽팽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9월 29일 발표될 8월 PC입니다. 보시면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 같은 경우 전년비 이전치보다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전월비는 변화가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PC 경우에는 이전치보다 전년비, 전월비 둘 다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준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근원 PC인데요. 시장이 근원 PC가 내려가는 것에 초점을 맞출지 PC가 올라가는 것에 초점을 맞출지 예상치가 좀 혼조되는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밑에 보시면 8월 CPY와 PC는 둔화세에서 반등을 했지만 9월의 경우 현재로 보자면 8월보다 전반적으로 다 둔화될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이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미국 차트 분석가 의견 두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급등으로 인한 주가 하락입니다. 먼저 보시면 두 개의 차트가 있는데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최근 이 차트 분석가의 메시지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채권 수익률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번 주 연준은 금리를 동결한 후 금리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 여파로 21일 목요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왼쪽 차트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상승세가 원유의 상승세와 맞물렸음을 보여준다. 오른쪽 차트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상승 목표는 2007년 최고치인 5% 근방으로 보인다. 채권 수익률 상승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보통 주식에 좋지 않다.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유가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S&P 500 주간 차트를 갖고 오면서요. 주간 차트를 보면 두 달 만에 시세조치로 떨어진 것을 보여준다. 보조지표들도 약점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요. 여기 9주 RSI에서는 50 지지선 아래로 떨어졌으며 이는 상승 모멘텀의 약화를 보여준다. 동시에
하단 박스의 주간 MACD 라인은 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교차 신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S&P 500 다음 하향 목표는 이 화살표인 40주 또는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차트로 봤을 경우 보조지표가 약세 시그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좀 더 크다고 이 차트 분석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S&P 500 머리 어깨형 패턴 분석입니다. 이 차트 분석가는 S&P 500 일간 차트로 봤을 때 어깨, 머리, 어깨 형태의 머리 어깨형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네크라인 선입니다. S&P 500 차트를 보면 4350 정도의 네크라인 선을 21일 이탈하고 그 후 금요일 더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S&P 500 지수의 머리 어깨형 패턴을 선언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머리 어깨형 패턴 완성 시 하락 목표치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7월 정점에서 네크라인 선까지 약 6%이기 때문에 최저 하락 목표치는 여기 4080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락 목표치를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머리에서 네크라인 선까지 약 250포인트 범위이기 때문에 이로 봤을 때 약 4100의 하락 목표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패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요 200일 이평선 그리고 현재 상승 추세선의 지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분께서는 현재로서 추세로 봤을 경우 S&P 500 지수의 경우 부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 어깨형 패턴이 실패하려면 이 네크라인 선을 바로 복귀하는 것이고요. 이 차트 분석가의 말대로 머리 어깨형 패턴의 완성으로 진행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뒤에 대표지수 차트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두 차트 분석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개인의 차트로 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바로 대표지수 차트입니다. 먼저 S&P 500 지수 일간 차트인데요. 이번 주 중요시 여기는 4300의 지지력을 테스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지력 테스트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1번 박스, 2번 박스, 3번 박스의 방향 모색 과정 중에서 4300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테지만 이거를 깨고 내려가면 앞서 말씀드린 미 차트 분석가의 의견처럼 200일 이동평균선, 즉 4200이라는 중요한 지지라인과 맞물리는 이 구간까지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4300 전후 라인의 지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4300의 지지는 상당히 중요하고 분기점이 된다. 4300을 확실히 깨고 내려오면 결국 200일 이평선과 4200이라는 주요 지지 라인까지 염두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지수는 올해 상승 추세를 깨고 내려 앉은 상태입니다. S&P 500 지수와 마찬가지로 주요 지지 라인입니다. 13181인데요. 여기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지지 라인은 S&P 500 지수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거를 깼을 시 역시 200일 이평선까지 염두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이 지지 라인의 지지력을 가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주요 지지 라인은 깼고 현재 200일 이평선 지지력 테스트입니다. 먼저 200일 이평선 지지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깨지면 올해 요 박스 계속 이어져 온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더 커 보입니다. 그 다음은요,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스지수를 보시면 기술적 분석가들이 중요시하는 200일 이평선에 저항을 받고 소폭 내려온 상태인데요. 만약 200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20 근방까지 간다라고 하면 조정이 좀 더
올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저항을 받고 다시 16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현재의 조정은 마무리되고 단기적으로 중요 지지라인에서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 기준을 200일 이평선으로 단순하게 봐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 10년물 국채 수익률인데요. 최대 저항인 4.33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다음 저항은 5% 전후인데요.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유가인데요. 유가의 가장 중요한 라인은 94달러입니다. 94달러를 상향 돌파하고 안착한다라고 하면 월가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100달러까지 상승 여력이기 때문에 94달러 돌파는 시장에 압력을 줄 것입니다. 94달러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달러 인덱스입니다. 현재 105라는 주요 저항 라인 전후에서 방향 모색 과정이 있는데요. 안착이냐 돌파 실패냐 이 부분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또한 지금 주요 저항권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습니다. 1336원입니다. 그 다음은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핵심 지지라인인 25,000달러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다가 51평선의 저항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50일과 200일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발생됐는데요. 현재로서의 최선은 25,000달러의 지지가 중요하고요. 일각에서는 50일, 200일 이평선 데드크로스 발생 후 25,000달러를 하향 이탈하면 하락폭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25,000달러 그리고 50일, 200일 이평선 돌파 여부 이 두 가지로 상방향과 하방향을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보셔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배우는 투자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결하라. 스트레스가 느껴진다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뜻이다. 보유한 주식이 급락해 고점에 물린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내 경험상 이런 경우에는 하루빨리 매도해서 악몽에서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다. 잭 슈웨거의 말입니다. 미국 증시가 약한 달이라고 하는 9월 또한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대한 시장 반응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대 지수가 중요한 지지 라인의 테스트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석 연휴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3일만 증시가 열리는데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감사합니다.